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평일날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이제 실무를 좀 하다가 오다 보니까 약간 몰골이 약간 처체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일단 준비한 설명에 제가 이제 일단 준비한 것들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밑에 2층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잘 궁금한 것들 많이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학원 선택에 있어서 뭐 좋은 오늘 설명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이제 데뷔 제 13회 내년 준비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설명회 위주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행정사 이제 학교협업학원에서 행정사 실무법을 지금 이제 6년째 좀 가르치고 있고, 현재 이제 행정사 법인 리더스의 대표 행정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제 개인적인 이력이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 이제 행정사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 덕분에 지금의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행정사 실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이제 행정사의 분야는 이제 비영리 법인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법인 관련된 자문 행정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는 이제 이 2차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좀 약간 분석을 좀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내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1차를 합격한다라고 해서 최종 합격은 아니고 결국은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차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동차를 한 번에 합격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1차와 2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2차를 어떻게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기출됐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실무법 강사이다 보니까 실무법 위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교재와 준비물, 이제 당장 11월 3일날 제 과목은 11월 3일날 기본 강의가 시작되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현장 강의 위주로 제가 준비물을 설명하고요. 최종 강의 일정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보시는 자료는 이제 이번에 시험 이제 12회 시험 봤던 그 총평에 대한 자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칠판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일단 문제 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때 여기를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대 행정사 시험 점수 분석을 2차 위주입니다. 2차.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일단은 이제 2019년 5개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은 그때 당시에는 시험 응시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1행으로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을 2차 기준으로 했을 때 800명 정도 보았고, 일반 행정사는 한 700명 정도 보았을 때 지금으로 보면은 경쟁률도 낮고, 어떻게 보면 이때 준비를 하셨으면 사실 이제 과거에도 똑같거든요.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그때도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근데 이제 되게 어떠한 사정 때문에 늦게,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이 지나서 그때 또 더 2년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되게 그렇게 설명회 때 오셨다가 이제 좀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부터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점수에 대한 점수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격증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과거에도 똑같이 어떠한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도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2022년도 그러니까 딱 지금 오늘 기준으로 2년 전에 기준을 했을 때 1800명이 접수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일반 행정사는 1700명,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은 응시자는 1300명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24년도에 올해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3300명 정도 시험을 접수를 했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은 한 일반 행정사는 3100명 정도 접수를 하고, 그 중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은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제가 공부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를 보시면 이제 응시자 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점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 사실은 이제 응시자 수와 상관없이 이제 나와 경쟁을 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다음 장 보여줄 건데 기존에 이제 보통 43점대 과거 2019년에는 과락만 면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점수가 많이 올라가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22년도에도 이제 숫자가 많았지만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예측을 24년도도 58점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점수는 60점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도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와 2차로 행정사 시험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차는 결국은 40점 전 과목이 1차는 세 과목을 보고요. 그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꽈락이 되는데 골고루 다 40점 이상이고 중요한 건 평균 이상, 평균이 60점 넘으면 1차도 자동 합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2차도 똑같긴 합니다. 2차는 총 4과목. 저는 이제 일반 행정사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4과목이 골고루 다 60점 넘으면 결국 다 똑같이 합격은 됩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그러기 때문에 58 계속 올라가게 되면 60점 이상이 되면 어차피 다 합격이기 때문에 그게 좀 특이하긴 하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어떤 특정 과목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60점을 못 넘게 하기도 합니다. 합격 점수. 어차피 합격 점수가 60점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잠깐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평균 점수 2차 기준입니다. 2차. 그래서 2차는 총 4과목을 이렇게 봅니다. 시험을. 그래서 민법, 계약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론, 사무관리, 실무법 4과목을 보는데 제가 인원을 아까 응시자 수는 2차 숫자 계속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는 이거는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그래서 2019년에 40점, 민법이 40점도 있었고 평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2019년에 한 900명 정도 응시했었잖아요. 그런데 평균 점수는 40점인 거죠. 민법이. 그런데 아까 쭉 2023년도에 평균 점수 37점이잖아요. 숫자랑 상관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800명이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아니면 올해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3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아까 한 2,000명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명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평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인즉 한 반절 정도는 특정 과목에서 다 꽈락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잘 돌아보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편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골고루 나는 점수 상관없이 각 과목별로 우리가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처럼 2차 과목도 그냥 나는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여러분이 균등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되게 이제 2차 공부를 약간 오해를 하세요. 그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모든 과목을 1차처럼 꽈락 다 면하고 각 과목별로 60 이상만 받으면 합격생이든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몇 점이든 인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얘기 드립니다. 그거를 되게 여러분이 이제 수험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잊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먼저 첫 번째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2차 그냥 단순하게 보면 1차와 2차를 각각 합격하시면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1차도 3과목이라 했잖아요. 3과목의 전략을 말 그대로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만 받으면 1차 합격한 것처럼 2차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4과목인데 60점 이상만 각각 받으면 인원이 누구든 그러니까 2차 과목도 전부 다 절대평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만 평균이 다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이 안 넘다 보니까 그 중에 점수가 낮은 사람 순서대로
일반 행정사는 257명까지만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 마지막 커트라인이 아까 58점, 그러니까 작년에는 56점대였고 올해는 58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인원이 상관없이 다 평균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을 보면 23년도에 그렇게 인원이 많았는데 민법은 37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필무법은 39점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행정사로 시험을 보신 분 중에 한 거의 반절 정도가 다 꽈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점수가 많이 낮으신 거죠. 그래서 꽈락을 면하는 방법도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보시면 절차론과 사무관리는 점수가 올해 시험을 보셨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분이 이제 주변 시험을 보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절차랑 사무가 까다로웠다고 올해 그러거든요. 근데 점수상으로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과거를 다 보시면 점수가 40점 이하로 절차 사무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꽈락될 일이 그렇게. 왜냐하면 두 개 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더 많은 시험이긴 합니다. 암기 과목이.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단순하게 그냥 적기만 하면 웬만하면 점수는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어려운 과목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 시간을 좀 투입만 하면 이 과목에서는 최소한의 최악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과목이 만약에 민법과 실무법을 내가 공략할 수 있으면 그 과목을 더 부지런히 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네 과목을 그냥 균등하게 60점 이상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면 되고 제가 올해 24년도 이렇게 평균을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고 58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여러분이 한번 12월 4일 날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정말 평균이 한 58점대인지 여러분이 한번 올해 12회 합격생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차피 60점 못 넘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60점 넘으면 어차피 60점 넘는 사람은 다 무조건 다 합격이라서 257명뿐만 아니라 300명, 400명이든 다 합격합니다. 다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과목에서 이 사람들의 평이 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내년에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경쟁적으로 했을 때 다 점수를 똑같이 100점을 주면 다 합격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50점으로 내려주면 어차피 다 똑같이 50점이니까 나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따져보면 결국은 특정 과목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과목에서 되게 보면 합격을 많이 자부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되게 학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확실히 민법과 실무법은 더 강하긴 합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걸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무법 기출문제 한번 봤던 거를 여러분에게 여기 실무법 한번 보여드리면 자, 문제가 지금 약간 두꺼운 거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이제 두껍게 나눠드린 거에 페이지로는 48 그리고 잠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법 문제가 두꺼운 페이지에 50페이지 보시면 실무법 문제 제가 이제 옮겨 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답안지 형식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물음 1번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찾아보시면 그래서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2번 일반 행정사가 제가 밑줄 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문제 3번은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사실 인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 4번은 종료 원인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낯설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시험 준비할 때는 해석이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가볍게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실무법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행정사 실무법은 이제 사례로 2개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문제 1번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두 가지 문제를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데 사례로 나온다는 거죠. 사례로. 그래서 사례로 나왔을 때 뭐 첫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
물어보는 게 정확히 무언지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뭘 물어봤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문제 2는 행정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은 말 그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암기 그대로입니다.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3번과 4번은 비송사건 절차법 문제인데 단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단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 쓰세요. 의외로 정직한 문제이면서 공부하기가 더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안대로 쓸 수가 있고 모르면 못 쓸 수가 있잖아요. 대신 공부한 만큼만 답이 나오니까 의외로 아까처럼 절차법하고 이제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절차법도 약간 더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일수록 의외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그래서 지금은 내년을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아직은 훨씬 더 조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시면 이 문제 2, 3, 4는 시간을 들인 만큼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문제는 왼쪽에 사례를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를 연습을 지금부터 어떻게 찾는지를 그래서 사례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명해 왔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 보면 이렇게 심판, 사례, 행정사법, 비송사건 절차법에 해가지고 총 5문제 그리고 20점으로 5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음 1번에서 여러분이 그냥 처음 보는 문제라고 보았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그냥 위에 건 일단 생략을 하고 밑에 거 보시면 물음 1번 그러면 의뢰 거부행위가 땡땡땡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 안에 결국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또 의뢰 거부행위에 대한 불법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결국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분이든 하신 분이든 이건 찾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개를 물어보는구나. 내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그래도 물어본 거 자체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질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가 질문이잖아요. 의뢰 거부 물음 2번은 의뢰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설명하시오.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을 여기는 이제 2, 3, 4이고 2, 3, 4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물음 1번만 제가 예시로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답안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20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저는 두 개를 논점으로 질문을 두 가지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틀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20점이네요.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제 1번 1-1이라고 적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 문제제기에 논점을 아까처럼 두 가지 적으면 되죠. 사실 앞에 위에 거를 줄이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대상적격이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제 법률 용어로 바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대상적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적격이라는 건 대상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그냥 줄여서 대상적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적격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부 행위에 대한 불법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 유형. 그러면 행정심판 유형을 키워드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적격 행정심판 유형. 질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문제제기라는 건 뭐냐. 내가 뭘 풀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듯이 그러면 이거 제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죠. 대상적격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행정심판 유형. 그냥 질문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찾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찾고, 적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셔서 사안 해결 적으신 다음에 목차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똑같이 판단하면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뭘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 뭘 적어야 될지는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여기도 뭘 적어야 될지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씩, 좀 문제가 사례로 나왔잖아요. 그럼 사례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적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틀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판단하면 그럼 대상적격을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또 가로치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따라서 하신 다음에 질문 그대로 답을 적으시면 된다. 이번에는. 자, 질문이 뭐 있는지는 요거 아까 제가 나눠드린 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눠지는 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이제 질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죠. 그러면 물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을의 거부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질문 그대로 을의 거부 행위에 대한 불법 반복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은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다 지우면, 제가 이제 행정사 실무도 제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사실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행정사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7회 때부터 강의를 하고, 그리고 7회 합격하신 분들을 저도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알려도 드리는데, 의외로 행정사의 업무는 뭔가를 제시하고 똑같이 말 그대로 복사하기처럼 할 때 그 하는 게 먼저 첫 번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이 행정 신고를, 오늘도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온 게 영화 배급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영화 배급업이면 내가 영화 배급업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영화 배급업이 아니라 영화 제작업이라고 잘못 넣으면 신고증이 잘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의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의뢰인이 나에게 맡겼는데 나는 잘못 접수하면 단어 한 끗 차이에 따라 법률적인 부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 넣었더라도 그 담당했던 주무관이 맞춰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타로 적으면 오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면서도 정직한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 그대로 하는 연습을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보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요? 라고 많이 하세요. 질문 그대로 왜 하시냐고. 그잖아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잠깐 똑같이 적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훈련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틀은 여러분이 오늘 처음 저랑 접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틀이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논점을 잡았고 그 논점을 하나 끌고 내려와서 목차 잡고, 그리고 오른쪽에 판단하면 되는데, 판단하면의 방법도 정해져 있고 답을 따라서라고 해서 결론만 내리시면 되는 거죠. 이 결론은 물어본 질문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꽈락 많았다고 했잖아요. 꽈락. 그렇죠.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제 강의를 이제 실강으로 들으시면 180명 되거든요. 180명 중에 거짓말 안 하고요. 딱 90명만 이렇게 하세요. 90명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험생이 접수를 하지만 누군가는 꽈락이라 했잖아요. 반절 정도 꽈락을 하고 반절 정도는 좋은 점수를 받아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실무법에 평균적으로 65점을 받으셨어요. 너무 쉬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암기만으로 하는 시험이 너무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를 똑같이 복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훨씬 더 소비가 많이 돼요.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평가절하 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고 똑같이 적으라고 하는데도 50%가 안 적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180명 중에 90명만 이렇게 보고 똑같이 적으라고 해서 똑같이 적더라고요. 제가 그게 제일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 룰대로 가셔도 제가 이제 수많은 7회부터 8회부터 9회까지 계속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행정사로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사로서의 일은 의외로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약간의 뭐 창작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정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다. 근데 거기에 법률을 잘못 달리 적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똑같이 적는 연습을. 그래서 제가 강의도 그리고 이렇게 해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다 65점 이상 다 받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틀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점수 차이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암기라고 했잖아요. 이 암기 수준에 따라 점수 차이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에 따라 수준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내용만 적었을 때 65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 적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목차를 하나 더 보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점수가 더 올라가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점수는 점수를 쓰면 쓸수록 심지어 아까 제가 65점 기준으로 이렇게 저는 이게 점수를 65점 기준으로 하는데 더 쓰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작년에 무려 81.66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특별하게 과락만 아니면 합격하시겠죠. 그래서 의외로 실무법을 제가 담당하는 제 과목은 이렇게 틀을 알려드리고 이대로 따라오시면 저도 검증을 다 해봤으니까 7회, 8회, 9회 그리고 10회, 11회 다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대로 한번 보시고 아마 따라 해봤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카페도 주소 알려드릴 건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연습한 대로 되게 틀에 맞추면 된다. 다만 제가 뭐 이렇게 찍어서 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방식대로 그냥 준비만 하시면 일정 이상의 점수는 올라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51페이지 보시면 문제 1-1번 이렇게 그래서 문제제기 지금 제가 설명했던 틀대로 답안 구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적격, 행정심판의 유형은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 다음에 대상적격 로마자에 있는 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저걸 암기는 해야 되긴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천천히가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는 그건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안 해결. 그래서 내용이 이제 자세히가 들어가 있을 뿐 큰 틀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대상적격 줄줄이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 적는 방식은 공부한 사람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의 유형. 어떻게 적어야 될 줄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는 질문 그대로 가져와서 적합하냐? 라고 물어봤으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겠잖아요. 아까 50%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점수가 65점 이상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다음 장 넘겨서 보시면 뒷장이 있네요. 뒤에 이 페이지가 제가 넘기기가 이상해요. 호치케스가 이상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넘기기가 이상합니다. 네. 자, 이게 좀 박힌 게 약간 이상하게 호침이 잘못 박혀 있어가지고 문제 1-2번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위에 보시면 이제 인용 재결 이유로서 하고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이건 논점이 재결의 기속력이다라고 보시면 찾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이 내용이 처음 보는 사람도 뭘 물어본지만 하셨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례 문제 중에 유일하게 재결의 기속력과 사정 재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점수와 상관없이 이것도 점수가 20점이거든요. 이거는 목차 상관없이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만, 나머지는 아까 제가 20점이면 논점 2개, 그럼 2개 목차 잡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고, 사정재결, 그 다음에 재결의 기성력만 예외적으로,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해 드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논점 찾았으면 그대로 목차 뚝뚝 적으신 다음에 방식은 똑같아요. 제가 판단하면, 여기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왼쪽에 제목 그대로 가져와서 범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왼쪽에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내용. 그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표시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엔 위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따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따라서가 결국은 질문 그대로, 질문이 앞에 한번 살짝 볼까요? 질문이 어떤 거인지. 앞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뢰에 의한 거부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설명하시오라고 질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의뢰에 의한 거부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게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본 질문 그대로 답을 했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답이 맞냐 틀리냐, 주관식은 맞냐 틀린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중요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되게 보면 되게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분들 보면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보면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보잖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가 중요하겠죠. 위에서 이렇게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적어야 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요. 지금 오늘은 설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논점 잡았고 논점대로 쭉 적은 다음에 내용은 몰라도 목차는 적을 수는 있겠죠. 목차만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그럼 목차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답만 물어본 질문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공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1차랑 2차는 공부 방법이 생각보다 완전 다릅니다. 1차는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2차는 목차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부 내용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목차대로 하시고 질문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50%에 해당이 된다는 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50%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맞춰서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은 의외로 가볍게 목차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질문 그대로 하면 사례 문제 점수 잘 획득하기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행정사법은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물어본 걸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물어본지 알았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차만 이렇게, 이거 목차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아직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아까 단문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쓰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대로 복사하기를 할 텐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도 나머지는 아직은 이제 목차만 일단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처럼 내가 그냥 65점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20점은 곱하기 1.5 하셔가지고 30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만약에 내가 더 받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많이 쓰셔도 되지만 내가 어차피 65점만 기준으로 하면 20점, 1.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줄에 22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줄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 쓰시고 다음 문제 쓰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만약에 실무법으로 내가 65점을 받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면, 실무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5문제가 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가 20점짜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20점도 65점 기준으로 하면 결국 이걸 환산하면 각각 한 문제당 13점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점으로 기준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쓰고 13점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거 뭐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욕심을 버리고 되게 보면 수석처럼 공부를 하세요. 수석처럼 공부한다는 거 뭐냐면 제가 사실은 똑같이 복사하기라고 했지만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대략 적어도 이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안 적어도 되니까. 그러면 대충 제가 이제 실무법 이렇게 모의고사 보다 보면 여기까지 쓰시고 나머지는 안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부를 다 하신 것 같아. 그 얘기인즉 아직은 내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면 다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시고 자리에다가 적으시고 나머지 비워도 돼요. 나중에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그것보다 잘 쓰면 되시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준비 이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내가 처음 본다라고 하면 처음 볼 때부터 수석처럼 공부하세요. 즉 여기까지 다 외우고 여기까지 다 외워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쓰시고 암기가 덜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비워두세요. 그러면 여기 점수 꼬망 빵빵빵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제 또 있잖아요. 2문제, 3문제, 4문제 다 비워두시는 거 빵빵빵 이렇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문제가 다 점수가 0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되게 꽈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문제에 맞춰서 내가 다 완벽하게 공부를 아직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머지 채우고요.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것만 내가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30점은 1.5배수라고 하면 45줄. 그래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만 쓰시면 되고 10점은 1.5줄 해가지고 1.5 해가지고 15줄 한 이 정도만 쓰시면 크게 합격하는데 점수 획득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목차를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백지로는 절대 내지만 않으시면 된다라고 보여드리면 되고 그래서 아까 수석 합격처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적절하게 합격하는데 무리 없는 점수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대 입구역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호선 여러분이 오시는 길 가운데 어떤 위치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자세히 안 봐도 되잖아요. 목적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가볍게 어떤 과목, 내가 법과목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마치 산책하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법과목은 한 번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하신 분들은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심지어 기계공학과여서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저는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 이해될 때 원래 공대생은 답이 무조건 맞아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 민법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다른 시험으로 한 7년을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이제 실패, 불합격을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때는 목차만 기억이 나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목차 외에 나머지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 주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용이 하나씩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틀을 알려드린다라고 보는데 이 학원에서의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도 하다 보면 보통은 강사가 전달하는 건 교재로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 교재를 그리고 그 교재만 보더라도 제가 보건데 65점까지는 무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재만으로 봐도 되냐. 합격하는 데는 무리 없지만 고득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재를 100점짜리를 맞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되잖아요.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얇게 하고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한 최소한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빠진 내용도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게 저도 그렇게 해두었고 이걸만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이틀 안에 그리고 이 교재를 중심으로 아까처럼 이제 작성하는 답안 작성에 대한 그 틀 안에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크게 점수 받는 거는 무리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됐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교재에다가 여러분만의 이제 보충
해서 답안에 이걸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던 교재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좀 이 책에는 좀 없는 내용들 추가를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 내용을 답안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아까처럼 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65점에 더 추가로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은 무려 81.66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일단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틀을 그리고 강의 교재를 믿고 그 틀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 결국 아까 사례 문제도 제가 암기라고 했잖아요. 암기를 좀 하면 그리고 사례도 적절하게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 다만 아직은 주제가 뭔지를 아직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주제도 강의 따라오다 보면 주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내가 바로 뭐 즉흥적으로 떠오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에 적어야 될 내용도 결국은 다 미리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시험장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동차생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이제 올해 아쉽게 떨어진 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행정사 시험은 양이 그렇게 많은 시험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시험으로 7년을 공부했다 했잖아요. 다른 시험에 공부를 해봤던 양을 비춰봤을 때 행정사 시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특정하게 양을 조절해서 일부러 지금부터 안 보게 되면 내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깝게 떨어지면 아니면 못 봐서 떨어지면 저는 못 봐서 떨어지거나 심지어 교재에 있는데 안 봐서 떨어지거나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찍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 내가 어떤 그 교재를 정했으면 교재에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쭉 대신 아까 뭐라 했어요. 목차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그리고 강의를 계속 듣거나 내가 공부를 하면 목차를 알면 어느 정도 써지긴 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적절하게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세한 정도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단어가 정확하게 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되게 꾸준하게 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각각 개인 사정들이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너무 막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3시간 하든 5시간 하든 그래서 집중하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렇게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이제 단순하게 암기 시험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목차를 위주로 제가 설명합니다. 행정사 실무법도 사안을 기준으로 어떻게 논점을 찾는지 안내해드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 암기 시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와 준비물은 책이 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사례가 있고 이 책이 2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로 이렇게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의 이론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례를 풀어놓은 책인데 사례를 아까처럼 답안풀이 하듯이 저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답안지만 보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해놓은 거죠. 이건 요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사셔도 돼요. 살 사람은 사시고 안 사셔도 되는데 이것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보실 분들은 이거 책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 이제 11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본서 그다음에 심판 사례집 2가지는 필수적으로 꼭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의 차이는 이거 이론만 있고 아까처럼 사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유형이 그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찾는지를 이 책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4년도 판이어가지고 25년도 판은 지금 10월 30일 날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이거는 약간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준비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뭐 제 강의를 선택을 하셨으면 일단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로 틀을 잡으신 다음에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제가 이제 특별하게 또 연필, 사비연필하고 형광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추천하는데 사비연필은 목차만 보는 거니까 그냥 내용은 가볍게 연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목차는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분이 목차가 형광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 다 끝나긴 했는데 문을 살짝만 열어주실래요? 잠깐만 답답함이 좀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일정은 이제 내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기본 강의 12회, 그래서 11월 3일 날 제 실무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 강의도 12회, 내년에 25년 2월 9일 날 합니다. 두 강의는 저는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12회로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심화 강의는 강의 시작 전에 답안 쓰기, 약간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암기할 걸 미리 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리 암기, 이렇게 답안 쓰기 하는 것 차이만 있을 뿐 강의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들으신 분들은 이걸 듣고 똑같이 진행되니까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일정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현장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둘 다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차이가 심화 강의 때는 아쉽게 올해 이제 뭐 고배를 마신 분들이 심화 강의 때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그럴 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거움이 심화 강의는 더 있더라고요. 예, 기본 강의는 약간 좀 가볍게 여러분이 산책하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아마 이제 두 번 반복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5월 달에 하는 3회짜리가 있고 사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강의 일정이 있는데 사례부터 여러분이 문제에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에 바로 이제 답안 쓰기를 하게 되잖아요. 시험은 1차가 5월 달에 5월 31일 아니면 6월 달, 뭐 6월 하면 아마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답안 쓰기도 바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온라인이든 아니면 이제 현장이든, 저희가 2차 과목은 지금 제 강의는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2차 과목을 들으시고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 평일날은 온라인으로 아니면 현장 강의로, 그래서 저는 추천권 때 평일은 온라인으로 1차를 좀 들으신 다음에 동차로 하신 분들은 2차는 가볍게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하시면서 1, 2차를 동시에 하시면 내년에 6월 달에 답안 쓰기를 바로 하더라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년 13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막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뭘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2차는 외워야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지금 아마 이 자료집이랑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랑 약간 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혹여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이제 2층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잘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힘든 걸음 오셨는데 내년에 13회 합격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